네, 보시는 건 70년 만에 돌려받은 대구 남구 미군 캠프워커 반환 부지입니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과 공원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 문제는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기초환경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4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9,000배가 넘는 석유 오염물질이 확인됐습니다. 대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정화 작업을 끝낸 춘천의 미군 기지 사례를 보면 공원 개발 도중에 또다시 심각한 오염물질이 검출돼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데도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2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성급하게 환경 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무진 기자가 간다. 박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춘천의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3년간 환경 정화 사업과 토양 정화 완료 검증을 거친 뒤 춘천시는 5년 전 도심 공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원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오염된 흙이 다시 발견됐는데요. 이 정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토양에서 또다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기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정화 사업을 끝낸 자리에서 심각한 오염 물질이 검출되면서 공원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춘천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검증단의 정밀 재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오염 정화를 마친 구간에서 기준치의 최대 47배가 넘는 기름 오염이 검출됐고 수십 개의 기름통과 구조물 찌꺼기도 그대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스콘이 그냥 들어있는 깡통을 묻었다든가 516가 그대로 들어있는 깡통을 묻은 사례라든가 이 기지에 쓰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그대로 묻혀 있는 사례들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과거의 오염 정화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토양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전체 반환 부지 가운데 실제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토양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8만 세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오염이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세부 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토양이 정화 작업에서 빠진 겁니다. 대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과 공원, 순환도로 등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정화 기준이 다르고 지하수에 대한 정화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토양과 수질 오염은 주변으로 확산되고 축적되는 만큼 차 등 부분 정화 사업은 한계가 있어 환경오염 정화 사업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오염도가 축적이 되면서 범위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강화된 기준으로 정화 작업을 해야만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 공원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다시 정화 사업에 들어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대구 캠프워커 부지 환경 정화 사업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물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TBC 박정입니다.